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20세기 최고의 정치 우화가 말하는 권력의 타락과 속임수 그리고 착취의 공식이 적혀있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언론인인 조지 오웰은 명문 이튼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1922년 미얀마에서 인도 제국 경찰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 5년간 식민지 관리를 맡았던 그는 제국 지배에 대한 혐오감, 직접 경험한 빈민의 삶을 통해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시대와 불화를 겪으면서도 서슴지 않고 대변했기 때문에 조지 오웰은 정치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적 인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동물농장과 더불어서 1984는 그런 의도가 잘 반영된 대표작입니다. 특히 우화 형식의 소설인 동물농장은 영국과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에 걸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 자신도 동물농장이야말로 땀 흘려 공들여 쓴 유일한 작품이며 정치적 목적과 예술적 목적을 완전한 전체로 융합하려고 시도한 첫 번째 작품이라고 밝히고 무한한 애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인간에게 착취당하던 동물들이 인간을 내쫓고 동물농장을 세운다는 큰 줄거리 아래 권력의 타락과 독재주의, 피지배자와 지배자 계급의 형성과 착취에 대한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 본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오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렇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midnight 북스토어에서 출간했고 우진아님께서 정성스럽게 옮긴 책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장원 농장의 존슨 씨는 밤이 되자 닭장문을 잠갔지만 술에 완전히 취해 깜빡하고 작은 쪽문은 닫지 않았다. 존스 씨는 둥근 불빛이 이리저리 춤을 추는 등잔을 손에 들고 비틀거리며 뜰을 가로질러 갔다. 그러고는 뒷문가에 장화를 벗어 던져놓고 부엌방에 있는 술통에서 마지막으로 맥주 한 잔을 더 따라 마시고 침대로 기어 올라갔다. 존스 부인은 골아 떨어진 지 오래되었다. 존스 부부 방에 불이 꺼지자 농장 건물 전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며 푸득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가축 품평회에서 미들 화이트상을 받은 수퇴지 메이저 영감이 간밤에 이상 야릇한 꿈을 꾸었는데 다른 동물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말이 그날 온종일 떠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존스 씨가 별일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나면 큰 헛간에 다 같이 모이기로 미리 약속해 두었다. 품평회 때는 윌링턴 뷰티라는 이름을 달고 나갔지만 대개는 그저 메이저 영감이라 불리는 이 수퇴지는 농장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기에 영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모두 1시간쯤은 덜 자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메이저 영감은 이미 헛간의 한쪽 끝에 마련해 놓은 높다란 단상 비슷한 곳에 집더미 위에 편안히 앉아 있었다. 천장 대들보에 매달린 등불이 그의 머리를 비췄다. 돼지치고는 꽤 많은 나이인 12살로 최근엔 살이 더 찌고 일종의 돼지 성인식인 송곳니 자르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하면서 현명하고 자애로운 모습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동물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더니 각자 나름대로 편안하게 자리 잡았다. 먼저 블루벨과 제시 그리고 핀처라는 개 3마리가 왔고 그 다음 돼지들이 몰려오더니 단상 바로 앞에 깔린 집더미에 앉았다. 암탉들은 창틀 위에 앉았고 비둘기들은 퍼덕거리며 석칼의 위로 날아 올라갔으며
양과 암소들은 돼지를 뒤쪽에서 편한 자세로 되새김질을 시작했다. 집 마차를 끄는 말인 복서와 클로버는 혹시라도 집단 속에 작은 동물이 파묻혀 있을지도 몰라 털 많은 커다란 발굽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중년이 다 된 친절하고 뚱뚱한 암말 클로버는 새끼를 4마리 낳은 뒤로는 예전의 날렵한 몸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복서는 키만 180cm에 이르는 커다란 말로 보통 말 2마리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힘이 장사였다. 코 위에 늘어져 있는 흰색 줄무늬 때문인지 어딘지 모르게 아둔해 보이기도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똑똑한 말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우직한 모습과 엄청난 힘 때문에 다들 복서를 존중해 주었다. 복서와 클로버 다음에는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저민이 들어왔다. 벤저민은 농장에서 나이도 가장 많고 성질도 가장 까다로웠다. 말수는 거의 없었지만 어쩌다 입을 열라치면 빈정거리기 일쑤였다. 예를 들어 하느님이 파리를 쫓으라고 꼬리를 내려주셨지만 자기는 차라리 파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면 더 좋겠다는 식이다. 농장의 동물들 가운데 벤저민만 잘 웃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그저 웃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 대꾸할 뿐이었다. 드러내놓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벤저민도 복서에게만은 아주 다정했다. 일요일이면 둘이 과수원 너머 작은 목초지에서 나란히 풀을 뜯으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곤 했다. 복서와 클로버가 막 자리를 잡고 나자 어미 없는 새끼 오리들이 줄지어 헛간 안으로 들어와 꽥꽥거리며 큰 동물들에게 밟히지 않을 만한 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클로버가 길쭉한 앞다리를 뻗어 새끼 오리들을 벽처럼 감싸주자 오리들은 그 안에 드러누워 이내 잠들어 버렸다. 그 다음 몰리가 짐짓 우아한 모습으로 각설탕을 씹으며 들어왔다. 몰리는 존슨 씨가 타는 이륜 마차를 모는 예쁘장한 흰색 앞말이었는데 좀 바보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앞쪽에 자리를 잡았지만 곧 흰 갈기를 흔드는 모습이 아무래도 거기 매달린 빨간색 리본을 누군가 봐줬으면 하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등장했다. 이 암고양이는 늘 그렇듯 사방을 둘러보며 가장 따뜻한 자리를 찾다가 마침내 복서와 클로버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다. 그러고는 거기에 앉아 메이저 영감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듣지 않으면서 뭐가 그리 기분 좋은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가르랑거렸다. 이제 농장에서 길들여 키우는 갈까마귀 모제스만 빼고 모든 동물이 한자리에 모였다. 모제스는 뒷문 뒤편 횃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메이저 영감은 모두 편안하게 자리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는 목청을 가다듬은 뒤 입을 열었다. 동무들, 내가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다 들었을 것이오. 그렇지만 그 꿈 이야기는 잠시 미뤄둡시다. 그 전에 먼저 할 말이 있으니 말이오. 동무들, 나는 앞으로 여러분과 그리 긴 시간을 함께하지는 못할 것이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깨달은 지혜를 동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하오. 나는 아주 오래 살았소. 우리에 혼자 누워 있을 때면 생각할 시간이 아주 많았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 동물 못지않게 이 땅에서 펼쳐지는 삶의 본 모습을 잘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소. 내가 여러분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이오. 자, 동무들, 우리 삶의 본 모습이란 과연 무엇인 것 같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은 비참하고 고생스러운 데다 그리 길지도 못하오. 우리는 태어나서 간신히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이만 받아먹고 쓸만한 동물들은 마지막 힘이 다 쇠할 때까지 죽도록 일만 해야 하오. 쓸모가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끔찍한 도살장뿐이오.
영국의 동물들은 나이 먹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나 휴식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오. 영국에서 자유를 누리는 동물은 단 하나도 없어. 동물의 삶이란 비참한 노예 생활 바로 그 자체요. 이것이 바로 분명한 진실이란 말이요. 과연 이것이 정말 자연의 섭리겠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너무 척박해서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줄 수 없어서? 아니요. 동무들, 천만의 말씀이올시다. 영국의 토질은 기름지고 날씨도 적당하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이 먹고 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란 말이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장원 농장만 보더라도 말 12마리에 암소 20마리 그리고 수백 마리가 넘는 양을 먹여 살릴 수 있어. 그것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안락하고 품위 있게 말이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단 말입니까? 그건 우리가 땀 흘려 일해 얻은 생산물을 인간들이 대부분 빼앗아 가기 때문이요. 동무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답이 여기 있어. 한마디로 인간이 문제란 말이요. 인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진짜 적이요. 인간만 여기서 몰아낸다면 모든 굶주림과 고된 노동의 근원이 영원히 사라질 거요. 인간이란 생산은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유일한 동물이요. 인간은 우유도 짜내지 못하고 알도 낳지 못하며 힘이 약해서 쟁기도 끌 수 없을 뿐더러 토끼를 잡을 만큼 빨리 달리지도 못하오. 그런데도 인간은 모든 동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인간은 동물들을 부려먹으면서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이만 주고는 나머지는 몽땅 빼앗아가 버려. 우리는 힘들여 땅을 갈고 똥을 싸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 헐벗은 가죽 말고 다른 걸 가진 자가 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암소들, 지난 1년 동안 당신들은 몇천 리터나 되는 우유를 짜내지 않았소? 그런데 송아지들에게 먹여 튼튼하게 키워야 할 그 우유가 다 어디로 갔소?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적인 인간들의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암탉들은 또 어떻소? 당신들이 낳은 그 수많은 알 가운데 제대로 껍데기를 깨고 나온 병아리가 몇 마리나 돼요? 나머지 알들은 몽땅 시장으로 팔려나가 존스와 그 밑에 있는 일꾼들의 돈벌이가 되었어. 클로버, 당신이 낳은 새끼 4마리는 다 어디로 갔어? 어미가 늙으면 어미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할 망아지들은? 한 살이 되자마자 모두 팔려간 그 망아지들을 당신은 아마 다시는 보지 못할 거요. 새끼를 4마리나 낳고 또 들여나가 평생 일한 당신에게 돌아온 대가라곤 보잘것없는 먹이에다 외양간밖에 없지 않소. 게다가 우리는 그런 비참한 삶마저 제대로 천수를 누리지 못하오. 나로 말하자면 불평할 게 없겠지. 난 운이 좋은 놈들 가운데 하나였으니까. 나는 12살이나 먹었고 내 자손들은 400마리가 넘소. 이것이야말로 돼지의 평범한 삶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 잔인한 2살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동물은 한 마리도 없을 거요. 내 앞에 앉아있는 젊은 돼지들, 자네들은 모두 1년도 지나지 않아 비명을 지르며 도살대에서 목숨을 잃게 되겠지.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이러한 공포와 마주하게 될 것이요. 암소도 돼지도 암탉도 양도 모두 말이요. 말이나 개라고 해서 더 나을 건 없어. 이봐요, 복서. 자네의 그 우람한 근육이 기운을 잃는 바로 그날이 오면 존스는 자네를 도살장에 팔아넘길 거요. 그러면 백정이 자네 목을 자르고 삶아서 사냥개 먹이로 줘버리겠지. 개들은 또 어떻소? 늙어서 이빨이 빠지고 나면 존스는 아마 목에다 벽돌을 매달아 가장 가까운 연못에 빠뜨려 죽일 거요. 자, 동무들. 이제 우리 삶을 괴롭히는 모든 악행이 인간의 횡포에서 생겨난다는 게 분명해지지 않소? 인간을 쫓아버려야 하오. 그래야만 우리 힘으로 이룩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 그저 하룻밤이면 우리는 자유와 풍요를 되찾을 수 있을 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소? 인간이라는 종족을 몰아내려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해야 하오. 동무들, 이것이야말로 내가 동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요. 반란이란 말이요. 나도 그 반란이 언제 시작될지 알지 못하오. 하지만 지금 내 발밑에 지푸라기가 보이는 것처럼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오. 동무들, 비록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바로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시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자손들도 승리의 그날까지 인간을 몰아내는 투쟁을 계속해 나갈 테니 말이오. 동무들 기억하시오. 동무들의 결심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떤 논쟁도 동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오. 누군가 와서 인간과 동물이 서로 이익을 같이 나누고 있으니 한쪽이 잘 되면 다른 한쪽도 잘 된다고 말하더라도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시오. 그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인간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한다는 걸 잊지 마시오. 그러니 우리 동물들은 완벽한 단결력과 동지애를 키워야 하오. 모든 인간은 우리 적이며 모든 동물은 우리 동지올시다. 바로 그때 요란한 소동이 일어났다. 메이저가 연설하는 동안 커다란 쥐 4마리가 쥐구멍에서 기어나와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개들 눈에 띈 것이다. 개들이 곧바로 달려들었지만 쥐들은 재빨리 쥐구멍 속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메이저는 앞발을 들어 동물들을 조용히 시키고 다시 입을 열었다. 동무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소. 쥐나 토끼처럼 농장 밖에 사는 동물들은 우리의 친구요. 아니면 적이요. 이 문제를 투표에 붙이도록 합시다. 나는 지금 이 모임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자고 제안하는 바요. 쥐는 우리의 동지요? 곧바로 투표가 실시되었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쥐도 동지로 받아들여졌다. 반대표는 겨우 4표뿐으로 개 3마리와 고양이였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고양이는 찬성과 반대 양쪽에 모두 표를 던졌다. 메이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제 내 말은 거의 끝났소. 거듭 말하자면 인간과 인간의 모든 방식에 적개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무를 잊지 마시오. 누구든 2다리로 서 있다면 그건 우리의 적이요. 누구든 4다리로 서 있거나 날개를 갖고 있다면 우리의 친구요. 또 하나, 인간에게 대항해 싸울 때 결코 인간과 같은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오. 설령 인간을 정복하게 되는 그날이 와도 인간의 잔혹한 방식은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하오. 어떤 동물도 인간의 집 안에서 살거나 침대 위에서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인간의 옷을 입거나 인간처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거나 돈에 손을 대거나 무언가 거래를 해서도 안 돼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악행에 불과하니 말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물들은 절대 서로를 다스리려 해서는 안 돼요. 힘이 세건 약하건 영리하건 어리석건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요. 따라서 어떤 동물도 결코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돼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오. 자, 동무들, 이제 내가 지난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겠소. 하지만 자세히는 들려줄 수 없을 것 같소. 그건 아마도 인간이 모두 사라진 뒤에 이 땅에 대한 꿈이었을 거요. 그렇지만 그 꿈은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걸 일깨워 주었소. 아주 오래전 내가 새끼 돼지였을 때 내 어머니와 다른 암돼지들은 옛날 노래를 자주 흥얼거리곤 했소. 겨우 곡조와 첫 3마디 가사만 아는 정도였지만 말이요. 나도 어렸을 때는 그 곡조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소. 그런데 지난밤 꿈속에서 그 노래를 나머지 가사까지 몽땅 다시 듣게 된 거요. 그건 분명 아주 오래전 동물들이 부르다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잊혀진 노래요. 이제 그 노래를 동무들에게 불러주겠소. 나는 비록 늙어서 목소리가 쉬었지만 곡절을 가르쳐주면 훨씬 더 잘 부를 수 있을 거요. 노래 제목은 영국의 동물들이요. 메이저 영감은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말한 대로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노래소리는 나쁘지 않았다. 그 노래는 어쩐지 귀에 익은 미녀인 클레멘타인과 라쿠칼라차의 중간쯤 되는 곡조 같았다. 가사는 이러했다. 영국의 동물들아, 아일랜드의 동물들아, 온 땅과 온 지역의 동물들아, 다가올 황금빛 미래에 대한 나의 즐거운 소식에 귀 기울여라. 머지않아 그날이 오리니 압제자 인간을 몰아내고 영국의 풍요로운 들판 위를 우리 동물들만 걸어 다닐 그날을. 우리 코에서 콧뚜레가 사라지고 우리 등에서 멍에가 벗겨지며 제갈과 박차는 영원히 녹슬어 버려지며 잔혹한 회초리질도 더는 없으리라. 상상조차 못했던 풍요로움이여 밀과 보리와 귀리와 건초여 토끼풀의 콩 그리고 사탕무까지 그날에는 모두 우리 것이 되리라. 태양이 영국의 들판을 비추고 물은 더욱 맑아지며 산들바람은 더 달콤하게 불어오리라. 우리가 모두 해방되는 그날에 바로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세. 그날이 오기 전에 죽을지라도 암소와 말과 거위와 칠면조도 모두 자유를 위해 노력하세. 영국의 동물들아, 아일랜드의 동물들아, 온 땅과 온 지역의 동물들아, 다가올 황금빛 미래에 대한 나의 즐거운 소식에 귀 기울여라. 노래를 듣자 동물들은 엄청난 흥분에 휩싸였다. 메이저 영감이 노래를 다 끝마치기도 전에 동물들은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심지어 가장 우둔한 동물들도 곡조는 물론 가사 몇 소절을 외울 정도였고 돼지나 개처럼 영리한 동물들은 불과 몇 분 안에 노래를 전부 외웠다. 그리고 몇 차례 더 연습하고 나자 장원 농장 전체에 영국의 동물들 합창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암소들은 낮은 목소리로 음매하고 개들은 컹컹거리고 양들은 매하고 말들은 힝힝거리고 오리들은 꽥꽥댔다. 동물들은 이 노래가 얼마나 좋았는지 연거푸 5번이나 쉬지 않고 불렀는데 만일 방해만 받지 않았다면 밤새도록 부를 기세였다. 유감스럽게도 동물들의 소동에 잠이 깬 존스 씨가 침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마당에 여우라도 들어온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존스 씨는 언제나 방구석에 세워두는 총을 집어들고는 어둠 속을 향해 6발을 날렸다. 총알들이 헛간벽에 날아와 박히자 동물들의 모임도 허겁지겁 끝나버렸다. 놀란 동물들은 재빠르게 각자의 잠자리로 달아났다. 날짐승들은 횃대로 날아올라갔으며 다른 동물들도 집더미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그리고 농장 전체가 이내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밤이 3번 지난 뒤 메이저 영감은 잠자다가 편안히 세상을 떠났다. 메이저의 사체는 과수원 아래 묻혔다. 3월 초에 있었던 일이다. 그 뒤 3개월 동안 농장에서는 아주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메이저가 남긴 연설은 농장의 영리한 동물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관점을 심어주었다. 동물들은 메이저 영감이 애원한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었고 그 일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 반란을 준비하는 일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사실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